안녕하세요. 네, 김 박사입니다. 네, 첫 번째, 채널 소개를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첫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래기술과 스타트업이고요. 제가, 강의 제목이고, 이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여서 첫 번째, 여는 수업이라고 할까요? 오리엔테이션? 예, 그런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김 빌드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 박사의 빌드업에서, 제가 이제 MOT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방향,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열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뭐 혁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단어로 개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개혁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 혁신은 조금 더 큰 의미로 이전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혁신이란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전공한 기술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이 경제학에서 비롯되었고요. 네, 경영을 다루고 있고 산업공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문이 이제 컴퓨터공학, 학부에서 컴퓨터공학 했고요. 그리고 석사에서는 MBA를 했는데 MBA에서 전공으로 경영정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학은 사실 배워본 적 없습니다. 배워본 적은 없고 제 인생이 창업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창업을 여러 번 했고 또 코파운더로 여러 번 일을 하고 있는 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기술 경영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경영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제목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고요.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R&D라고 하죠. 창업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전략적 창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 그거를 또 가치 평가하고 아니면 그 기술을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개발 기술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학문이 저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과제 리뷰도 하고 이제 기술 트렌드 뉴스를 지난주 1주, 2주 내에 있는 좀 재미난 뉴스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드릴 참이고요. 핵심이 되는 미래 기술들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쉬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어떤 기술들에 대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 플레이어들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이 기술 경영 이론 또는 프레임워크, 또 마케팅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해당 기술을 해당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드려서 기업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업의 방향입니다. 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괴롭힌다는 표현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왔으니까 제가 그 공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뒷짐지고, 형도 얘기해봐. 나를 설득해봐. 이렇게 해서 하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유튜버 분들께서도 또는 학생분들께서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 공부 듣고 저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 지원, 예, 무엇이든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학교 창업 지원도 도와드리고 또는 뭐 창업 경진대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뭐 저한테 밥 한번 먹자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whatever라고 썼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뉴스들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렌디 뉴스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클로드 코드 해커톤 수상자 명단에 개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네요. 11일 전이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상도 변호사, 은상은 뭐 딸을 둔 아버지, 동상은 의사, 크리에이티브상은 뮤직션, 킵 띵킹상은 엔지니어, 뭐 이렇게 되긴 한데, 예, 뭐 이분 중에 두 명인가 세 명은 개발자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코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AI를 통해서 개발을 해하셨던 분들, 만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개발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메인 열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보이드가 어째되니 뭐 이렇게 시작했고 펑션을 열어서 뭐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주고받니 메모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엄청 오랫동안 듣고 했었잖아요. 저도 거기에 이제 상처받아서 아 너무 어려웠고요. 까만 화면에 글씨 쓰는 거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 재미있었어요. 위즈윅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릭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재밌었고 까만 창에 글씨 쓰는 커맨드 창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개발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 보면 아무튼 이제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AI 있으면 AI랑 개발해 보신 분들 알죠? 예, 텍스트로 말 주면 돼요. 텍스트를 주면 작동됩니다. 코드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개발자분들이 그 AI가 만든 코드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코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은 그걸 왜 보냐 안 봐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제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난 개발을 못한다 코딩을 못한다 난 IT가 익숙하지 않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면 된다.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코딩을 논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전 개발자가 제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되고 뭐 창업을 하기도 했지만 여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거의 개발을 들여다볼 여지가 없었는데 요새 다시 고민하고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도 설치해서 이 클로드 코드를 돌려보았고 또 인테그래피티도 저도 해봤고 해보면서 세상이 이 정도라고 그래서 많이 감격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트렌드 뉴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요 엔트로피계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인터뷰가 되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국방성이랑 같이 어, 있는 컨플릭트 된 이야기들. 네. 생각해볼 지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튜브에서는 이 얘기를 좀 덜 다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엄청 핫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국방부에 들어가는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클로드죠. 클로드가 이 정도로 괜찮은가 보다라고 반증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방부와 엔트로픽이 계속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픈 AI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오픈 AI는 오케이, 땡큐 하면서 들어가게 됐고, 엔트로픽은 우리 내국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대신 이제 사람들이 돈줄 내려갔죠. 그래서 클로드 엄청 갈자 들었고, 오픈 AI 탈퇴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AI 안 하시면 지금 곤란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래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 같이 공부해 가면서 나누고 싶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제가 AI한테 주고 저 기술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을 리스트업 한 후에 그 회사들의 로고를 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할 때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잘 뜯어서 보면 저거는 이상하다, 저 로고는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메타 이상합니다. 네, 다른 회사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기업을 다 다룰 건 아닙니다만 저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다루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 작정입니다. 이론, 프레임워크 엄청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레임워크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파괴적 혁신부터 시작해서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TRM 이런 것들 기술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유명한 이론들이 많죠. 스왓,
4P 이런 거 엄청 유명하고 BC 매트릭스 이런 거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창업에서 유명한 BMC, 링캔버스 이런 것들, 플라이휠, 고객 여정 지도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습니다. 이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아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기술과 제품들을 분석하는 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창업자와 다투어 보고 또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전략실과 이야기를 해본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낱 길거리에 있는 뭐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한다면 전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이제 어,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어떤 분은 이제 파괴적 혁신이 아니지 않느냐, 와해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야기 disruptive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슝 올라가죠. 기가 막히게. 다른 데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데 disruptive만 이렇게 딱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런 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다. 고요. 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이 뭔데?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이 제목도 아니고 영화 제목 있죠? 인사이드 아웃 뭐 이런 거. 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 아니면 커플돼서 어떻게 기업의 전략을 가져가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커스터머 저지 맵, 저 정말 이거 좋아하는데요. 그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의 여정을 그려보면서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을 헤아려 보고 그 안에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솔루션을 찾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뤄볼 생각입니다. 플라잉 휠. 예, 이 플라잉 이거 아마존 그림이잖아요. 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냅킨에다가 이렇게 그려갖고 저 이렇게 회사 차리려고요. 아, 기가 막힌데요. 이제 투자할게요.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어, 그 이후로는 이런 시절은 없습니다. 네, 이 사업계에서 열심히 쓰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어,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그 회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또 그래서 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런 기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저희가 수업을 또는 이 유튜브를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될까요? 제가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